네, 안녕하세요. 온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에 그 양식 송어를 키우는 이제 업장이 왔는데, 국내에서 그 송어 양식장으로는 좀 크게 사업을 하시는 업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이제 송어 양식장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새벽 5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지금 한 9시 정도가 됐는데 잘 도착을 했고, 오늘 날씨가 이제 완전히 가을이네요. 가을 날씨고, 어저께 비가 많이 왔었는데 덕분인지 너무 여기 오니까 좀 쌀쌀할 정도로 시원해가지고 촬영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화정 수산이라는 업장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송어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제 실내에서 이제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양식을 하고 계신데, 한번 우리 대표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가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출발하니까 길은 안 막혀가지고 금방 온 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상주 안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네, 또 맞습니다. 고속도로 쪽에선 가까워가지고 위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산에 또 둘러싸여 있는데 네. 장소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뻥 뚫려 있고 네. 평야다 보니까 좀 네. 위치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또 아무것도 없어갖고 네. 또 일하시면 좀 외롭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있지만은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네.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도 조그만한 시내가 있어갖고 거기서 놀기도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규모라고 이제 들었는데, 지금 송어 같은 경우는 한 몇 마리 정도 양식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마리수로 치면 저희가 꽤 많습니다. 한 30만 마리 이상도 되고요. 새끼들 치어들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개들을 저희가 다른 양어장에도 납품을 해요. 그리고 납품도 하고 실제로 키우는 양은 약 100톤 정도, 거의 1년에 100톤 정도 출하한다고 보고요. 송어 지금 양식하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되죠. 네. 보여주시면 좀 잘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현재 2양어장입니다. 네. 저희가 1양어장이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양어장을 더 키우고 싶어서 2양어장을 짓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편의상 여기가 3양어장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렇지만 여기가 2양어장이 불리고 있고, 우리가 볼 곳은 지금 이쪽에 있는 3양어장. 네. 여기를 한번 볼 겁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피디님, 여기가 저희 현재 D종이라고 불리는 양어장입니다. 네. 이 정도 규모 양어장을 하나, 둘, 셋, 네 개. 4개를 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상당한데요? 뭐 바다에 비하면 작지만은 이제 내륙 쪽에서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어장 하나, 동반 종묘장 2개, 네. 치어장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주 안에 예, 지금 송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지금 요 안에는 한 네. 5,000에서 6,000 마리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이 수주 하나에 5천에서 6천 마리 정도? 네, 맞습니다. 얘들은 제가 한 300g에서 400g 파일 거고, 이게 얘들이- 크기별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애들이 지금 여기 수조랑 이 옆에 있는 수조는 같은 애들이에요. 네. 분주를 시켜놓고 다 크면 클수록 이제 안쪽으로 보냅니다. 왜 안쪽으로 보내냐면은 저희 출하장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으로 보내서 이제 선별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뭐 각 반을 지나서 크기별로 이제 장소로 옮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저 끝에서 이제 출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저번에 한번 촬영을 왔었지만은 네. 제가 일전에 이제 양준영 님이 대방어를 키우셨을 때도 촬영을 네.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바다에 바로 인접을 해가지고 이 뚝방을 만들어 놓고 양식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네. 이제 축제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완전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육상 수조식이라 해가지고 내륙에 시멘트를 채우거나 아니면 PP 수조로 해가지고 만들어 키우는 겁니다.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비용은 바다 쪽도 많이 들지만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땅이 지하수가 잘 나오고 이제 물고기들한테 가장 적합한 땅이냐, 뭐 괜찮은 땅이냐, 그게 가장 양식한테 제일 우선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돈이 뭐 1, 2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억대가 들다 보니까 네. 좀 접근성이 힘들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시선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료를 주는 네. 자, 이게 아쿠아넷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사료 자동 급익입니다. 이 위에 배관을 통해서 이제 사료가 내려오고요. 네. 이 앞에 프로펠러를 통해서 사료를 쏩니다. 여기 사료를 쓰는 기계가 있고, 네. 여기 타이머나 이런 게 또 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114초 동안 1kg을 이제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몇 킬로를 주고 싶다, 몇 분 만에 주고 싶다 한다 할 수 있고요. 새벽에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장점은 요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센서가 사료가 떨어지면은 센서가 작동해서
이용해서 메인에서 날아올 수 있게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직접 밥 줘야 되는 부분을 일거리를 좀 줄였다 할 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 결국에는 지금 규모가 이제 꽤 되는데 네. 직원분들은 또 많이 안 보이시네요. 그렇죠. 저희가 저 포함해서 총 4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걸 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양식장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다 유수식이 돼갖고 옛날 네.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옆으로 쭉 해놔요. 그러면 여기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있으면은 1번이는 고기 꺼내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네. 반대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면 뭐 수로를 만들어 놓은 집이 있으면 수로를 통해서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양장을 지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좀 문의가 많이 오긴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설계도도 많이 그려주시고 또 성호협회분들한테 해주시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지을 때 그나마 좀 일하기 편하게 같이 얘기해서 하죠 당연히. 네. 그분의 자금에 따라서 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옆에 띄워놨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자금도 그렇고 땅의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게 띄워놓은 게 물차가 들어와서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은 게 이제 여기서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네. 작업을 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또 기계를 이제 몇 개를 꺼놨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지금 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역할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건 저희가 수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돌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첫 번째는 산소를 공급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에 들어간 이산탄소 같은 경우도 날리는 경우도 해줍니다. 역할도. 네. 사실 이산탄소 날리는 역할보다는 산소 공급과 그 다음에 수류를 만들어줘요. 성호가 연옥가루다 보니까 네. 이제 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생태적 특성에 맞게 만들어놨고요. 또한 수류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봉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 봉은 원뿔 반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점 깊어진다는 뜻이죠. 네. 거기 이제 슬러지, 물고기 배설물이나 뭐 잔여 찌꺼기 사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체 같은 경우들이 글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려고 밖에 있는 봉을 뽑으면은 이제 수압차로 네. 이제 슬러지가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다 자동으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청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청소 같은 경우까지도 이제 자동으로 사람이 좀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면서 뭐 얼마나 폐사했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그런 걸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예. 네. 지금 촬영 때문에 다른 기계들은 꺼놓고 지금 저 멀리 있는 거를 켜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수조마다 또 기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기계를 키면 저게 이제 성어들이 이 기계의 물살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끔 특성을 이용한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내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들은 다 이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제한된 면적에서 제한된 물로 네.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점에서 조금 더 고기를 더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네.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일단 요소량을 높여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이제 얘들이 질병에 안 걸릴 수 있게 네.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아까 슬러지 같은 경우도 잘 빼서 청결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애들이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은 사체들 같은 경우도 빨리 수거해가지고 뭐 병균 같은 게 딴 애들한테 안 가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네. 가장 큰 역할이지요. 네. 여기 공간은 지금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는 현재 저희 치어장이에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쪽에 있는 게 인큐베이터. 저기 탑처럼 보이는 거 있죠? 아, 네.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 저기서 이제 알을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네. 이제 저쪽에서 부화가 끝나고 나면 보통 한 1, 2개월 정도는 요 안에 있습니다. 네.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는. 난황이란 걸 다 소비하고 나면은 어미한테 들어온 영양물 다 소비하고 나면은 애들이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하면은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제 그때부터는 유형 능력이 생기는데 아직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은 있지만은 애들이 너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스웨이 형식, 네. 그러니까 유수식 형식으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서 이렇게 키웁니다, 애들을. 네. 여기서는 지금은 저희가 치어를 만든 시기 아니어서 못 보이지만은 이제 이쪽에서 애들이 먹이 활동이나 그런 걸 다 배웁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미립자 사료, 저희는 처음부터 배합사료 쓰거든요. 미립자 사료를 뿌려서 애들한테 먹이를 연습시키고요. 피딩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유형능력이 생기면은 보통 한 1g 내외쯤 되면은 원형 수조로 옮깁니다. 이 원형 수조 같은 경우도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치어로 양어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 양장에 넣기 위해서 중간 종묘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은 이제 유치원생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 유치원생에서 유치원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아까 봤던 큰 양어장들한테 저희 큰 동에 다 뿌립니다. 저희 양장에 큰 동에다 뿌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성어까지 분배를 하는 거죠. 키우는 이게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송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네. 다 이제 옮겨져 갖고 네. 그 기간이 따로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키우는 기간이?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9월 말쯤 되면 이제 치어가 들어올 거예요, 알이요. 아, 네. 알이 들어오면은 아까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저기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내려오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도 한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은 아니고요. 한 2, 3주 정도 키우면은 다시 옆으로 넘어옵니다.
저도 이제 치어라 불리는 15g까지 아래부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네. 돼요. 또 이제 그 치어라는 한 5에서 15g 때부터 성어까지는 보통 1년 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키우셔갖고 그때 출하를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한 달, 두 달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저희는 연중 출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다 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 한 번에 막 50만, 70만 들어온 게 아니고 10만씩 들어오고 15만 들어올 때 있고 20만 들어올 때 있고 네. 5만 들어올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일정에 맞춰서 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네. 알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맞물리게 계속 차등으로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음번이 유치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양식장에서, 송어 양식장에서는 이제 유치원.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치어장에서 큰 애들이 이쪽에 와서 더 큽니다. 네. 요 안에 한 통당 아. 얘들은 좀 작아요. 지금 네. 7g짜리예요. 네. 얘들은 7g짜리 한 7,000미? 6,000미 정도 있을 겁니다. 안에. 엄청 많이 있네요. 네,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얘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또 분조를 해주고요. 네. 보통 사료들은 얼마나 먹나요? 자기 몸무게 한 3%에서 4% 정도 먹자. 하루에. 예, 요 작은 애들은요. 얘는 지금은 여름이어서 네. 2끼밖에 안 주는데 겨울철 이제 가을 넘어가면은 3끼 줍니다. 새끼. 사람과 똑같이요. 사람하고 똑같네요. 예, 저보다 일찍 아침 먹고 저보다 일찍 점심 먹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아를 하시는. 예, 그렇죠.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배합사를 써요. 물론 뭐 다른 물고기들은 배합사를 다 쓰지만은 많이 쓰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미립사 사료부터 시작해서 네. 배합사를 쓰고 있고요. 그러보면은 네. 오. 야, 저럴 때 뜰채질하면 잘 잡힙니다, 이들. 네. 엄청 잘 먹네요. 네. 아까 큰 송어들 보다가 네. 작은 송어들 보니까 진짜 약간 네. 홍사리 같은 느낌인데요. 성사령 같은 크기다 보니까 네. 조만조만하고 귀엽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산 연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회충 네. 같은 게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양식 송어는 좀 회충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얘기가 민물 안에 있는 해충들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 애들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가장 큰 게 민물고기 얘기하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간흡충, 간일소마.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오해가 좀 많은데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국내 양식 송어에는 간질소마가 없다는 걸 공표를 한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좀 메이저 회사에서 그걸 좀 잘못 공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 다 찾아서 좀 따지기도 했고요. 네. 협회 차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쪽에서 사과도 받아내고 다 했습니다. 일단 유입 경로를 보자면은 가장 큰 거는 먼저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우리는 이제 가장 큰 먹는 거가 태어나서 여기 배합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간흡충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바닷고기도 보면 아나사키스를 고려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네. 먹음으로 인해서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사람도 이제 회나 네. 날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런 이제 회충 같은 게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걸 아예 이제 사료부터 배합사료를 먹으면서 이제 미연에 다 방지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 안에 있는 어분들은 원래 그걸 갖고 있을 지연정 어차피 쪄지고 있기 때문에 다 네. 죽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지성 유입 경로가 사람이나 동물의 분뇨에 의해서 먼저 돼요. 그러니까 간지성에 걸린 사람이나 동물이 분뇨, 배변을 하고 나면은 그 배변한 거를 1차 섭진 다슬기가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슬기가 걸리고 그 다슬기를 물고기가 먹어야지 걸리는 형식인데 일단 저희 양장에는 첫 번째는 다슬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다슬기를 오염시킬 간지소마 걸린 사람이나 동물이 배변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지소마가 얘들한테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얘들 먹었고 네. 지금 현재 제 첫째 이유식 때부터 송어를 먹였습니다. 이유식 때부터요? 네, 연어되긴 해. 연어도 이제 사서 먹이기도 하지만은 네. 집에 송어가 많으니까 연어랑 송어랑 같은 과다 보니 송어를 이제 물론 회로 먹이고 네. 사가지고 이유식을 먹이니까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버터에 구워주면 정말 잘 먹습니다. 현재 여기는 네. 아까 유치원에서 이제 100g 넘어간 애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양어동이 몇 개 있다 했잖아요. 네. 동이 4개 더 있는데 이 4개의 동 중에서 큰 동 하나에 넣은 겁니다. 여기는 크기 확실히 커졌네요. 예, 이 안에는 물이 지금 200톤 넘게 들어있어서 현재 저희 양어정 중에서 가장 큰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네. 이 안에는 지금 한 14,000마리 들어가 있어요. 14,000마리. 네, 14,000 진짜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얘들은 송어인데 지금 요옆에 있는 애는 왕연어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왕연어요. 네, 태평양 연어라 불리고 크면은 막 20kg까지 커요 얘들은. 20kg. 예. 근데 연어다 보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예, 외관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되는데 네. 써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색깔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송어랑 연어랑 같이 양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바다 송어 네. 이게 연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얘들도 키우고 있고 실제로 옛날엔 대장연어도 키웠습니다. 근데 연어들이 좀 까다로워요. 네. 송어는 그래도 우리나라 들어온 지 60년 넘어서 네. 얘들이 뭐랄까 좀 사람들한테 잘 오기도 하고 우리가 습성을 잘하는데 연어는 저렇게 보면 멀리서 밥 먹습니다. 네, 여기는 없네요. 네, 가까이 안 옵니다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럽니다. 저 밥 주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얘들은. 여기는 이제 철갑상어. 예 맞습니다. 철갑상어가 있고요. 철갑상어.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물진 않나요? 얘들이 상어라고 이름 불리는데 네. 실제로는 상어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보고 야 이건 철갑을 주는 상어 같다 해서 철갑상어 불렸고 이름만. 네 실제로 상어종도 아니고 눈도 태아됐고 입속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눈이 없고. 태양됐으면 앞을 잘 못 보나요? 네 앞을 못 보고 밑에 있는 더듬이 같은 걸로 네. 이제 바다에 깔려있는 뭐 갑각류나 이제 해초 이런 것들 먹고 살고요. 그렇구나. 얘들이 그 유명한 이제 캐비어 만든 애들. 근데 저희는 캐비어의 목적보다는 이제 건강 뒷과 네. 철갑상어 뒷과 그다음에 철갑상어 회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잡기 힘들겠는데. 네, 걔는 좀 맞으면 아픕니다. 요런 거 한 4-5kg, 5-6kg 할 거예요. 이거. 네. 이런 건 조금 배가 불려갖고 네. 이게 땀 빠질 수도 있고요. 같은 수 옆에 수조인데 돌아다니게. 그래서 한 15에서 20kg 할 겁니다. 이거는 성인 다리 그렇죠. 한 시기가 지금 돌아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아쿠아넷에서 이제 사왔다는 기계 있잖아요. 네. 그 기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위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밥을 뿌리는 게 있고, 이제 이송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공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계만 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주거든요. 네. 같이. 이유가 사람이 주면서 얘들이 지금 몸 상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애들이 안 먹으면은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그 기계에다 위에 어군 탐지기라든지 뭐 AI 달아가지고 애들 밥 먹는 게 좀 이상하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를 달면 되는데 그것까지 달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네. 하고 있고, 우리 아까 봤던 이송 장치가 네.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사료를 넣습니다. 네. 이제 사료를 투입을 하면은 이제 브로어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탱크로 넣습니다. 네. 이 탱크가 총 3개가 있는데 네. 안쪽에서부터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네. 4호 사료, 5호 사료, 6호 사료 나누는데 이게 탱크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이 탱크마다 아까 우리 봤던 사료 급이기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얘한테 신호를 보낸 거죠. 네. 이 메인에서는 너는 1번 탱크네? 1번 탱크에서 그게 날아갑니다. 너는 2번 탱크네? 2번 탱크 날아가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요걸 이제 컨트롤하는 장치가 요 안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름이어서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여름철이어서 이제 사료에 영양제를 태워서 비타민이랑 그런 걸 지금 매년 강아지를 섞어서 먹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요 기계를 열면은 이 기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사료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배합을 넣어서 네. 자동으로 이제 뿌려주는 다 시설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화정 횟집 식당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회를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식당을 직접 여기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고모가 현재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저희 옛날에 저희 친할머니 때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던 거예요. 네. 회가 지금 네.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지금 이쪽에는 뱃살 쪽이고요. 네. 송어를 지금 여기 있는 야채에 넣으시면 돼요. 네. 지금 야채는 콩가루랑 참기름, 네. 다진 마늘 기호에 맞게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초장, 음. 초장을 뿌리시면 됩니다. 초장을 지금 먼저 뿌릴까요? 네. 초장을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송어를 거기 같이 넣어서 비벼 드시는 분도 있고요. 회에다가 이제 송어를 같이 끓여 드시는 분도 있고.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이화정 수산이라고 검색하면은 지금 거기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제 주문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은 구성으로 오게 되나요? 네, 같은 야채에 이제 다진 마늘이랑 콩가루랑 회랑 네. 같이 합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로 이걸 올려서 그럼 바로 같이 올려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좋죠? 엄청 탱글탱글하네요. 그렇죠. 방금 한 5분 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야채랑 이 콩가루랑 조합도 너무 좋고요. 이 초장하고 같이 또 먹으니까 이 감칠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 송어가 이제 연어과 있잖아요. 송어하고 이제 연어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바다에 나가는 것과 민물에 키우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호한 연어는 이제 큰 연어를 원합니다. 네. 네, 노르웨이에서도 이제 큰 연어를 키워서 아시아 시장을 위해서 이제 중국, 일본, 우리, 한국까지 다 큰 걸 원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무지개 송어 시장은 보통 1kg에서 좀 넘어간 애들, 네. 크면 2-3kg까지 키우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2-3kg까지 키운 애들은 연어랑 비슷한 색도 띠고 있고요. 뭐 마블링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입 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템 모양이 있는데 이게 아이템 모양 잘못돼서 송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템 모양이 결국은 지방입니다. 뭐 나쁜 지방 아니고 지방인데 이게 두꺼워져서 연어의 지방처럼 되는 거고요.
연어는 그 애들이 크고 지방 축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진해져서 되는 거고, 얘들은 그게 없는 거죠. 없어서 좀 담백하다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식감하고 맛 차이가 좀 약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연어 같은 경우는 도축된 지 좀 오래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식감이 좀 많이 물러진 게 없고, 네. 이 송어는 방금 갓 잡았으니까 식감 좀 더 있다. 근데 얘들도 좀 지나면은 연어처럼 물컹물컹해집니다. 이 송어에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양식 사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업체는 1984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시작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87년도에 물려받았고요. 아버지가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양식하는 거였어요. 4살 5살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장래 희망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양식이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하고 싶다 하다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진짜 양식할 생각 있냐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나 그런 진학 문제에서 얘기하다가, 네, 아버지는 석사를 이제 옛날 수산대학교, 지금 부경대학교 수산대학교 양식학과 나오셨고, 저는 수산대학교를 못 갔어요. 없어져서. 해양바이오신호제라는 같은 과예요. 양식학과인데 그과 들어가서 학사 마치고, 학사 마칠 때쯤 되니까 또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뭐 군대 들어가서 좀 지났을 때 계속 할 생각이 있냐, 수산직으로 뭐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연구소든지 가볼 생각이 있냐 해서 전 양식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니, 알겠다, 양어장을 더 짓겠다 해서 우리 아까 봤던 3양어장 지었고, 온전히 일하게 된 거는 16년도 말부터고요. 실제로는 2010년도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었어요, 여기서 같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배워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해외 유학도 이제 관련 계통으로 이제 가신 거라고. 네. 말이 거창해서 유학이지, 네. 사실은 덴마크에 있는 양어장, 네. 그리고 이제 알로 아쿠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사료 회사인데, 거기 있는 회장님이 제가 군대 휴가 중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 자리 아니고 딴 자리였는데, 뭐 우리 횟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제가 휴가 때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자기도 3대째인데 이제 저도 3대째니까 마음에 들고, 네. 그분 아들도 이제 하려고 한다, 마음에 든다 해서 되면은 전역하고. 네. 그때 여쭤보더라고요. 군대에 갔는데, 그럼 장래희망이 군대냐? 네. 가본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이러길래, 네. 아, 대한민국 사람은 다 군대 가야 된다. 아, 모르고 계셨구나. 네. 군대 필수인지. 그래서 그럼 군대 전역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되면은 덴마크 해주겠다 해서, 저는 이제 립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오신 분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연이 맞아갖고 거기 가서 이제 저 워킹홀릭 비자로 가서 네. 6개월 있었는데, 사실 짧지요, 유학이나 치기에는. 네. 이제 대학교 저 복학도 해야 되고, 복학할 때 동기랑 같이 하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6개월 만에 들어왔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은 그저 알로 아쿠아 회사에서 일하고, 거기 랩에서 연구소에서 일하고, 그쪽 산하에 있는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실제로 양어장 가서도 일하고, 그래갖고 6개월 동안은 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계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네. 어떻게 이렇게 구조를 하는지, 그리고 막 그런 연구적 하는 것도 좀 배우고 왔죠. 그러면 그때 배우신 거를 지금 네. 국내에 들어와서 많이 좀 적용을 하셨나요? 많이는 못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그 저희 뭐 사료 분배기라든지 좀 큰 기계들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다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유학까지 갔다 오셔갖고 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뭐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선구자가 아니신지. 그렇지만 네. 저보다 더 뛰어난 분도 많고요. 뱀장어적 가면은 이런 시스템이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보다 대단한 집도 많고요. 네. 저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요청을 드리면서, 저번에도 이제 한번 왔었지만, 제가 최근에 이런 수산 업종에 계신 분들 좀 만났었는데, 조금 놀랬던 게 세대 교체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그 지방에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은퇴를 하시고,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 이런 해산물들이나 이런 걸 사 먹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공급하시는 분들은 좀 줄어들어서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려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이제 들어보니까 예전 방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쨌든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설비도 더 넣고, 이제 좀 더 이제 지방에는 이제 인력 구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좀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편해지고 또 돈도 잘 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었고,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그렇죠. 네. 가장 큰 건데 네.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양식 외에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꿈을 계속 성우로 가지다 보니 이제 이걸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벌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옛날부터 저한테 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한테 부족하지 않게 해주지만 넘치긴 안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옆에서 보다 보니까 벌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만큼 번지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남들이 막 부자네 뭐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치고는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우리. 근데 현재는 이제 제가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들어서 물론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월급쟁이 형식으로 하고 있고 일단 만족은 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족은 하고 옛날이었으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온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사역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도 현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일단 제가 벌이하는 거에는 만족하고요. 그래도 지금 두 아이의 아빠인데 우리 가정이 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진 않게 넘치진 않지만은 부족하진 않게 그래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만 봐도 이제 네. 가업을 이어받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요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특정 직종들은 요새 순식간에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오래가는 일 자체도 요새 많이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판매는 네. 제가 이제 그 화면에는 띄워드리겠지만은 네. 지금 이화정 수산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고 사전 인터뷰 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존에도 많이 판매가 됐을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좀 낮을 때도 있었는데 제품력이 있다 보니까 또 엄청 판매가 잘 되신 적도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혹시 좀 예시가 있었는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랑 뭐 얘기는 없었는데 네. 찍으셔갖고 갑자기 이제 중폭주로 제가 셔틀 내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요청 섭외가 들어와서 네. 촬영을 그냥 마음 편하게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 터져서 쇼츠가 대박 터져서 그래서 갑자기 주문 좀 들어온 경우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전자는 라이브를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너무 조회수가 확 들어온 거예요. 네. 아침에 출근해서 고기 배달하는 도중에 갑자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고객들이 뭐 오늘 배송됐냐부터 시작해서 막 하시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보니까 폭주한 거죠. 그런 경우 있었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뒤에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앞에는 한 번에 막 3,00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뒤에는 한 달에 한 1,000건 네. 이렇게 나눠서 오니까 뒤에가 좀 더 일을 하긴 수월해 좋았었죠. 그런 부분과 이제 다른 좀 대형 유튜버분이 하시는 모래도 입점해갖고 거기서도 이제 기획 상품으로 좀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모든 판매하는 네. 제품 과포화 상태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사실 제가 송어회를 찾아봤을 때는 많이 없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요새 엄청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후기가 뭐 10,000, 20,000, 뭐 10만 되는 후기들도 많은데 이쪽은 아직 찾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또 판매되는 데는 더 없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이슈가 되면은 판매가 네. 그래도 잘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운이 좋게 좀 잘 팔고 있는 것도 이제 시장에 진입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뭐 독점은 아니지만은 그 몇몇 분이 이렇게 몇 명만 하다 보니까 네. 운이 좋게 있던 거고요. 아마 이제 저는 뭐 양식이 주업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제가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네, 제가 느꼈을 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송어 양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지금 그래도 잘 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보다는 또 오프라인 납품이 더 많으신 거죠? 그렇죠. 네. 온라인도 무시 못할 정도로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주가 100톤을 키우면은 온라인에서 한 5톤 이상은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요. 연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횟집으로 납품하는 거예요. 횟집이나 뭐 양어장이나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은 납품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더 큰 거죠, 사실은. 그럼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오프라인하고 맞습니다. 온라인하고는 차이가 많이 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이 가장 메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이 이화정 수산에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꿈을 이뤄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좀 목표가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는 전 양어장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사실은 양어장을 더 키우고 이게 키우는 양이 늘어야지 네. 우리 이런 송어 같은 경우도 제품을 더 만들 수 있고요. 네. 다른 가공 식품도 만들 수 있고 뭐 연어처럼 훈제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양어장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 협회 성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3,000톤 시장인데 이게 3,000톤이 아니고 옛날처럼 10,000톤 넘어가는 시장. 그렇게 좀 늘어야지 이제 우리가 뭐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사료 같은 경우도 더 좋은 사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저만 100톤에서 200톤 늘린다고 될 게 아니고 네. 같이 하시는 성어 업계분들도 이제 뭐 돈벌이가 돼야지 하시겠죠. 네. 돈벌이 잘 돼서 더 키우고 커져야 기자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런 걸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성어를 좀 키우고 싶다, 양어장을. 두 번째는 지금은 제가 한 5톤 정도 가까이 내외를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제 업장이 10톤을 좀 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주 시내에서 판매하고 한 절반 정도는 인터넷 판매하는데 요거를 2배 정도 늘리는 게 1톤 정도는 늘리고 물론 그 1톤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호텔이나 이자카야나 이런 데도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성어 이제 원물을 납품하는데 내장만 제거해서 그런 것도 좀 납품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성어를 이제 서울에서도 좀 접근할 수 있게 네. 뭐 오마카세나 이제 파인 다이닝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끔씩 찾으시는데 거기 조금 더 현재는 뭐 1에서 1.5kg짜리 성어인데 그걸 1.5에서 2kg짜리까지 좀 키워서 조금 더 큰 성어를 납품해보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국내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걸로 네. 목표를 잡으시고 있고 네.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그만큼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요는 충분한데 이제 공급이 안 되시는 건지? 사실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은 수요가 더 늘어나면 공급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네. 나는데 이게 참 그렇죠. 양어장도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양어장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네. 그걸 못 물려받다 보니까 점점 없어진 것도 몇 군데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큼직큼직한 것들이 없어지면은 100톤, 200톤씩 줄어들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 뭐 공급도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사실 구할 수가 없어서 안 판다는 느낌인 거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안 좋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환경도 지금 많이 더워졌잖아요. 작년부터 네. 많이 더워지니까 여름철에 이제 고기를 밥을 주고 키우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네. 주고 키우긴 키우는데 옛날처럼 엄청 빨리 키우거나 그게 좀 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 만들어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납품하는 것도 조금씩 차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네. 모든 사업이 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게 생물을 다루는 거는 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살아있는 개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최적의 환경에서 좀 잘 키우는 것도 네. 엄청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좀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조업을 하시는데 국내의 제조업 시장이 이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제조업이지만 사실 이제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걸 느껴서 되게 좀 저도 좀 되게 이제 많이 공부가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혹시 이제 좋은 네.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성장하신 모습을 좀 촬영을 한 2차로 네. 오는 거를 저도 한번 목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같이 한번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네. 열심히 해서 2차 나올 때는 조금 더 매끄럽게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